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개월의 흐름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별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사주 원국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것 위주로 어떤 명식에다 대입을 해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그런 말씀 위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월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연말이다 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다 보니까 내년이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의 기운이 벌써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해월이 되니까,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2월부터가 양력으로 갑진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게 요맘때쯤부터는 서서히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내년에는 2024년에는 간목이 천간에 떠 있는데 개월 지장간 속에 간목이 금까지 들어가 있죠. 네, 요렇게.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 간목이 주인공이다, 이 목기운이 강해진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가 개 묘년이다 보니까 해, 묘, 반합까지 하면서 지지로도 목기운이 강해졌잖아요. 2024년 거하고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와 함께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간목이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일간이 약한 명식들 있잖아요. 일간이 약한데 그 재성이 강한 명식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명. 자,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강한 명식은요, 올해 한 가을, 한 여름, 8월 그때쯤부터 남자와의 인연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쯤부터 뭐 특정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 또는 하다못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기 시작하셨다. 그럼 이제 그 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강한 명식이 왜 올해 8, 9, 10월쯤부터 남자와의 인연이 생겼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명 입장에서 남자는 관이잖아요. 근데 이 관도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겨야 이 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가 개묘년이었죠? 그러면 일간에 뿌리가 들어왔죠. 그럼 일단은 힘이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개수가 뭡니까? 정인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재성이 강하면은 토가 강한 게 되겠죠? 근데 경신월, 신유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주 원국의 재성이 토생금을 해주고, 그리고 금생수로 이어지니까 관인상생으로 이어지면서 관과의 인연이 생깁니다. 뭐 취업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는 뭐 연애를 하기 시작한다, 또는 남자들이 나한테 대시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강한 명식이 그럴 겁니다. 왜? 일간이 약하니까 남자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올해 간목이 근이 들어와서 더더군다나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이제 내년 기운의 어떤 뭐랄까요, 그 예고편 같은 게 이제 개월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개해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간목의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이 간목이라는 건 일간 자신도 되잖아요. 비견도 되겠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면요, 일간 자체가 힘을 받게 되면은 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명식들은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지겠죠. 네. 자, 그런데 식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언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식상의 기운을 발현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 상관이 있으시다, 상관이 좀 강하게 작용한다, 그럼 일간이 세졌으니까, 간목이 확 올라오면서 일간이 세졌으니까 사주 원국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남자친구와의 다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의 뭐 분란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직을 하고 싶어지기도 하실 거고요. 한 요맘때부터 이제 이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특히 상관이 있으신 분들. 근데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진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좀 더 강하게 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강했던 간목일간 분들은 올해 8, 9, 10월 해가지고 남자분들이 막 등장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맘때쯤부터는 식신이나 상관이 강해지니까 남자를 밀어낼 수 있겠죠? 그럼 남자친구분과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분들은 심리적인 변화가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간목이 결국에 힘을 받게 되면은 얘는 겁재가 되거든요. 이 겁재가 힘을 받게 되면요, 갑작스러움, 그리고 투자 심리, 네, 또는 뭐 경쟁, 수많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투자 심리, 이 겁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돌발적인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가 지금 갑자기 생기셨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두 번, 세 번 고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갑자월까지도요. 간목이 천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이 개해월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내가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겁재가 세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돈이 나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월운으로 들어올 때는 뭐 휴대폰 깨지는 거, 물건 고장 나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돈 나가게끔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갑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갑작스러운 투자 심리, 그리고 경쟁의 코드, 그리고 이 겁재라는 거는 이 불끈불끈 솟는 용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럴 때 대비해서 또 고백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고백 공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병화. 병화 같은 경우는요, 편인이에요, 간목이. 근데 이게 해중으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해수가 뭡니까? 편관이 되잖아요. 관 속으로부터 편인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제 채널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편인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편적인 거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거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내가 신념을 갖고 한 분야에 꾸준히 매진했다. 그럼 대단히 좋아요. 특히 어떤 분들이 좋나 하면은 병화일간인데 이렇게 연월에 임계수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죠? 임계수. 이게 다 관이잖아요. 그럼 편인이 싹 들어오면서 어떠한 제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분야에 열중했다면 예상치도 못하게 어떤 일감에 대한 제한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편인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어디다 투자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인이 내어주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뭐 돈을 빌려준다라든가 또는 내어주다니까 보편적인 거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쭉 매진해 왔던 거 또는 공부해 왔던 거 이런 거라면은 어디서 제한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연월에 천간에 관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쵸, 또 투자 조심, 네, 서류 조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분들한테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운이죠. 간목이 뭡니까? 정인이니까요. 앞서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해중에 간목이 올라온 거니까 해수가 정관이잖아요. 내 관으로부터 사람 무리, 조직 또는 내 남자로부터 정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연애에 성공할 수도 있겠네요. 남자로부터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남자와 소통한다가 되잖아요. 특히 어떤 명식이 그렇다? 정화일간인데 뭐 연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관성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볼 때에는 뭐 천간이나 지지 다 상관없긴 해요. 근데 천간에 임계수가 있으신 분들이 작용이 조금 더 크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명식인데 수기운이 강하다. 약한 명식인데 수왕자다 내가 정화일간이고 그러면 누가 나를 끌어주는 일이 생기고요.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오며 뭐 시험 합격 또는 뭐 이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직 성공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한테는 이 개월이 기본적으로 아주 나쁜 운은 아니겠지만 천간에 개수를 끌고 왔잖아요. 개수가 뭡니까? 편관이죠? 내가 만약에 개수의 뿌리를 지장간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역시 동반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뭘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가는 개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다 그러면 이성으로 인해서, 시지에 있다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월지에 있다 윗사람 그리고 조직으로 인해서, 연지에 있다 그럼 나의 간판으로 인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무토일간 분한테는 이게 편관이 됩니다. 해수가 편제가 되겠죠. 편제는 이제 성별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부친이 되겠고요. 여성분들은 시어머님이 되겠고 또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는 여자친구가 되겠죠. 요 안에 간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편관이죠. 그러면 부친으로 인해, 시모로 인해, 여자친구로 인해 또는 편제니까 돈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명식이 그렇다? 신약한 명식은 특히 신약한 명식 플러스 목기운이 왕한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 편관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조금만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력으로는 한 11월 20일쯤 언저리부터 날씨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 작용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열흘간 그렇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기토일간도 사실상 맥락은 똑같습니다.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도 정관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약한 명식이거나 혹은 목기운이 강한 명식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월에 간목이 갑진년에 이 간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내가 관성 때문에 힘들다. 관성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조직, 진로, 그리고 책임 또는 남자로 인해서 조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화기운이 강한 명식들 있죠. 화기운이 강한 명식, 화기운이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무토일간도 마찬가지고요. 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관인 상생을 하게 되면서 뭔가 합격운이라든가 이 화기운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연월에 있다면 공적으로 뭔가 나한테 좋은 일, 제안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신약하거나 목기운이 강하더라도 화기운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연월에 그러면은 관으로부터 인정받고 합격하고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요, 무토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는요, 해 중에 간목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해수가 뭔가 하면 식신이에요.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간목,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간목 편제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기운이 강하거나 신약한 명식이면은 조금 괴롭겠죠. 돈 때문에, 시어머님 때문에, 부친 때문에 조금 괴로울 거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편제를요, 편관을 생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성으로도 연결시켜서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약한 명식 같은 경우에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친, 시어머님, 그리고 여자, 그리고 뭐 남자친구 어머니, 그리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요게 편관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직장, 진로, 그리고 남자친구 혹은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연결되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요. 이게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요. 개해월이. 왜냐면은 해묘 반합도 하고 있는데 간목까지 올라오니까 나무가 너무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세지게 되면 화기운이 있는 명식에서는 목생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내가 너무 뜨거워져요. 관 때문에. 근데 화기운이 강하지 않더라도 나무 자체가 세지니까 내가 조금 괴롭죠. 다만 일간이 대단히 튼튼한 명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재성,
돈을 내가 벌어들이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금일간보다는 이제 신금일간이 만약에 경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오히려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신금일간인데 간목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정제가 돼요. 기본적인 설명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신금일간인데 목기운이 강하거나 신약한 명식이면은 정제 때문에 내가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신금일간인데 사주 원국에 경금까지 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인데 옆에 경금까지 있다. 그럼 이 경금이 겁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간목이 땡땡하게 힘 짱짱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간목이 뭡니까? 정제죠. 아, 돈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신금일간인데 경금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지장간에 있더라도 지장간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돈 나갈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장간 속에서 갑경충, 대표적으로 사이충이면은 그렇게 발현이 돼요. 사와 지장간에 경금이 있고요. 해수 지장간 안에 간목이 있거든요. 그럼 돈 나갈 일이나 또는 이 갑경충이라는 게 뭡니까? 겁재하고 정제니까 남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여자 관련된, 여자친구 관련된 또는 부인 관련된 조금 불안정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명 같으신 경우도 남자 관련돼서 조금 평소와는 다른 좀 불안정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명 같으신 경우 만약에 사이충이 있다. 사화가 뭡니까? 정관이에요. 정관 속에 겁재가 있는 거잖아요. 천간으로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개월이 되고 간목이 이렇게 땡땡해지게 되면은 정관, 내 남자 속에 들어있는 겁재와 정제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천간이나 지장간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의 불안정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런 분들은 아마 이동수가 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바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간. 자, 임수일간 분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식신이 되겠죠? 자, 그럼 요 며칠 전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네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강하게 생겼는데 보통은 그게 금기운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공부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임수일간 와가지고 갑자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 이론은 간목이라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금을 쓰고 싶어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간목이 뭐예요? 식신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결국엔 뭐를 드러나게 하냐? 금을 드러나게 하죠. 금은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금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금 오행하고 관련된 거. 대표적으로 주식, 그리고 자전거 타기, 또는 뭐 타투하기, 또는 뭐가 있을까요? 눈썹 문신하기, 또는 눈썹 문신 배우기, 뭐 귀금속 사기, 칼 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요, 관성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마찰 또는 구설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수일간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구설, 사람과의 마찰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일간은 약한데 관은 센 명식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무술. 자, 보시면은 벌써 연하고 실을 쓰지 않아도 평관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인수를 반합하고 있으니까 일간이 되게 약해졌죠. 근데 사주 원국에 식신하고 여러분들이 정평관을 가지고 있다. 정관도 상관없어요. 그럼 사람들과의 마찰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분들은 약간 주의 요망이죠. 개수일간 분들은 정말 주의 요망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월이 돼가지고 간목의 기운이 세지면은 이 간목이 상관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은 진짜 주의 요망 삐뽀삐뽀예요. 네. 근데 해수의 근을 갖고 오더란 말이죠. 해수가 겁재예요. 사람들 속에서 상관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명식들은요, 겁재니까 재산 다툼을 통해서 상관이 올라온다 이렇게도 논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임수일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개수일간인데 개수일간 신약하고 그리고 관성이 강한 명식, 강해서 내가 신약해진 명식, 네, 이런 명식분들은요, 요 상관으로 인해서 관성과 문제가 생기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플러스 4번 개수일간이고 신약하고 관성이 강한 와중에 간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간목에 근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뭐 직장을 이동하시거나 또는 혼인하셨다면 부부싸움, 연애하신다면은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런 명식을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개묘 일주고요. 근데 무오월생이에요. 그럼 이게 무토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화생토를 해주고 있고 이 무토 자체도 대단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라 할지라도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좀 괴로워요. 근데 요 뒤에도 뭐 무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개수가 힘이 하나도 없죠. 근데 관성은 대단히 세죠. 그런데 겉으로 식상이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간목의 근도 있잖아요. 그죠? 상관. 그러면은 지금 개월 같은 때 내년 기운과 연동이 되면서 간목이 확 올라오니까 상관경관, 우리가 흔히 아는, 물론 그냥 이직하시는 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겠으나 요 뒤쪽으로도 상관경관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뒤쪽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사적인 자리니까 뭐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관이니까 내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이나 다툼을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짧게 일간별로 개월의 흐름이 어떨지 한번 포인트별로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명식에 대입하시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흥미롭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